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연이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이고요. 55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6년도 4분의 1이나 지나갔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번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축하 댓글이랑 축하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여러모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정밀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보통 20주, 임신 20주 전후로 보는 초음파인데요. 태아의 신체 기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보는 중요한 검사예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초음파를 자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초음파 이후로 7주 만에 가는 거였어요. 이번 검진에서는 초음파를 거의 1시간 정도 꼼꼼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매우 잘 크고 있다고 해요. 사실 초음파를 보지 않더라도 요즘 제 뱃속에서 느껴지는 그 움직임으로만 봐도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아이를 갖는 것, 그런 것과 관련돼서 예전부터 제가 하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딸을 낳고 싶은지 아들을 낳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했는데요. 이거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태어나던 그 시기, 그 당시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1990년대 초 한국에서는요, 남아 선호 사상, 즉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던 시기였어요. 남자가 집안의 대를 잇는다라는 유교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뒷받침되던 그런 시대였고요. 뭔가 더 오래전 막 사극에 나올 것 같은 조선시대 이야기 같지만 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언니가 2명 있는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한국에서 제 또래의 셋째 딸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그냥 제 느낌상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199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비를 찾아봤는데 115.3이에요. 그 말은 아들이 딸보다 1.15배 더 많이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아이들의 성비를 말하는 거고요. 셋째 이상으로 가면 성비는 209.7이 됩니다. 셋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에 아들이 딸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이런 걸 의미하죠.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거의 4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 숫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아니죠. 아들이 아니면 낳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아무튼 저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척 어른들이든 누구든 저한테 딸, 아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밖에서 만나는 저를 모르는 어른들이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형제 자매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언니 2명 있어요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그럼 딸이 셋? 오빠나 남동생은 없고? 였습니다. 그러고는 아유, 엄마 아빠가 아들 낳으려고 했나 보다. 그런데 너가 딸이라서 어쩌냐. 속상했겠다. 이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게 제가 6살, 7살 이럴 때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했다고? 엄마 아빠는 날 너무 좋아하시는데 생각하면서 그런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함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는 아들보다 나은 딸, 그런 자랑스러운 아이가 돼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했어요. 뭔가 학교에서도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괴롭히면 제가 나서서 싸워주고 공부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가 됐든 남자애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를 성장시키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되돌아보니까 그 말들이 정말 나쁜 말이었더라고요. 어렸던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나중에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나중에 제가 크면서 서서히 느꼈던 거는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도 저를 지켜내고 또 세상에 나와서 제가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셋째 딸인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제 아이덴티티 중에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어릴 때의 경험들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는 말들을 싫어해요. 사소해 보이는 그런 말들도 사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여자니까, 남자니까, 혹은 여자는, 남자는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또 제가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들이었으면 좋겠는지의 질문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아들이라서 더 좋거나, 딸이라서 더 좋거나, 혹은 반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정말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딸이고 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겠죠. 물론 주변에서 누가 가볍게 물어보는 그런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답하면서
뭐 당황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냥 뭐 아들이든 딸이든 좀 더 편한 점도 있고 좀 더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로 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그런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기 성별을 알고 있거든요. 알게 된 지 벌써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기 성별은 바로 남자입니다. 과연 이 아이가 저를 닮았을지, 남편을 닮았을지, 지금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 성별에 대한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줬었는데 그때 같이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든 뭐 다른 나라에서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즘 또 한국에서는 이제는 또 딸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아이 성별에 대해서 뭔가 훈수 두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아이든 축하해주고 어떤 아이든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